2023년 11월 브뤼셀 나토 고위급 회의실.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국 100조 원 투자. 항공엔진 개발 완전 실패. 참석자들은 예상된 소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표가 넘어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거대하게 박힌 5글자. 대한민국 KOREA, 그 아래 펼쳐진 문장들. 미국 기술 이전 거부 후 4년. 세계 4번째 에사 레이더 독자 개발 성공. 영국 실패한 미티어 통합. 한국 먼저 성공. 손으로 폭탄 던지던 나라. 70년 만에 스텔스 전투기 제작국. 미국 공군 출신 리처드 호크 대령.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중국도 못했습니다. 인도도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단 4년 만에. 호크 대령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한국이 정말 하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25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미국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미국 공군 예비역 대령. 현재는 유럽 방산 컨설팅 회사에서 수석 항공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F-15, F-16을 몰았고 F-35 도입 초기 평가팀에도 참여했습니다. 나토 합동작전 실무만 20년이 넘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전투기라는 무기 하나만큼은 세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진짜고 어느 나라가 허풍인지, 어느 기술이 혁신이고 어느 기술이 복제인지 25년 동안 하늘을 보며 배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25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브뤼셀 나토 고위급 회의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실내 온도는 22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회의실 안에는 미국 국방성 관계자 3, 영국 공군 분석팀 2, 독일 방산 전문가 1, 그리고 저까지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보고서를 받았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글로벌 차세대 전투기 시장 변동 요인 긴급 브리핑. 발표자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장표가 떴습니다. 중국 항공엔진 개발 완전 실패 확정.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소식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WS-15라는 엔진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베리 엔진 개발에 30년을 매달렸지만 결국 프랑스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항공 엔진이라는 기술은 그만큼 잔인한 벽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4나라만이 그 벽을 넘은 나라들이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실패로 인해 향후 20년간 전투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숨소리만 들렸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의 동무대가 계속되겠군. 그런데 다음 장표가 넘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중앙에 박힌 문장 하나. 한국 KF-21 프로젝트 미국 기술 이전 거부 후 4년 만에 아에사 레이더 독자 개발 성공.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4년이라고요? 미국이 넘겨주지 않은 기술을요? 아에사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미국도 10년 넘게 개발했고 유럽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겨우 만들어낸 기술이죠. 그런데 한국이 4년 만에. 회의실 뒤편에서 영국 분석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발표자가 다음 장표를 넘겼습니다. KF-21 개발 진척률 80%. 초도 비행 성공.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성공.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티어라고요?
영국이 만든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한국이 이미 통합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 속 KF-21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렵한 기체, 스텔스 형상, 쌍발 엔진. 이건 그냥 4.5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저는 이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동맹국이죠. K2 전차, K9 자주포로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는 나라. 하지만 전투기는 다른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탱크랑 자주포는 만들 수 있어도 전투기 플랫폼 전체를 독자 개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머릿속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미국 국방성 공군 분석부. 제목 한국 방문 일정 확정 리처드 호크.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한국이 돌파한 기술적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겠군. 이 불길한 직감을 떨칠 수 없다. 사흘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창가 자리였죠. 12시간 비행. 보통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KF-21 초도비행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활주로 위 회색빛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기체가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각도, 저 상승률, 저 안정감. 이건 시제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전 배치 직전의 완성도였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공중급류 장면, 미티어 미사일 발사 장면. 미사일이 공기를 가르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건 그냥 4.5세대가 아니야.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액 추이였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마이너스 폴란드 1000대, K9 자주포 마이너스 폴란드, 호주, 이집트, T50 훈련기 마이너스 전 세계 20여 개국, 그리고 파일 맨 아래 붉은 글씨로 박힌 한 줄. 탱크와 자주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그럼 다음은 뭡니까? 전투기입니까? 세 번째 파일. 아에사 레이더 기술 이전 거부 사건 전말. 2018년. 한국이 미국의 아에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거부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미국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저는 그 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에사 레이더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한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22년 한국 LIG 넥스원 아에사 레이더 독자 개발 성공. KF-21 탑재 완료. 4년. 미국이 기술을 막은 지 단 4년 만에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파일 구석에 작게 박힌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 원문 중 일부였죠. 한국은 위험한 속도로 성장 중이다. 위험한 속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공군 발전사 625부터 KF-21까지. 첫 페이지. 흑백 사진 한 장.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T6 훈련기에 폭탄을 직접 싣고 적진 상공에서 손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F4 팬텀 도입. 당시 한국 국민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모아 방위성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동참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장. F15K 도입. F16 면허 생산. 그리고 마지막 장. KF21. 손으로 폭탄을 던지던 나라가 70년 만에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철컥 소리를 내며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이건 역사야. 절박함이야. 생존이야.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공항 청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거대한 광고판 하나. KF21 보라매의 날렵한 실루엣과 함께 박힌 문구 하나. 대한민국이 만든 하늘.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보러 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동행자는 한국 국방부 담당관 한 명이었죠.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로 옆에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지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죠. 검문소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헌병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차량 하부 점검. 트렁크 개방. 미국 기지에서도 이 정도로 철저한 검색은 드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강한 보안을 느끼는 건 처음이야. 검문이 끝났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회색빛 기체 하나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상정비구역. 경비병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기체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보라매를 마주했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체 표면의 패널 정합. 이음새 하나 틈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도색. 스텔스 회색이 햇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구조 강성. 기체 전체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체 주위를 돌았습니다. 주날개. 미티어 장착 지점. 공기 흡입구. 엔진 노즐. 모든 것이 계산되고 설계되고 완성돼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4.5세대 이상의 완성도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호크 대령님이시죠? 저는 아이사 레이더 통합팀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체를 직접 보니 놀랍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요? 기술을 못 받았으면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만든다고요? 수십 년 걸린 기술을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샜고 실패를 반복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뒤처지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저 눈빛은 실패를 모르는 나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렸습니다. 시험 비행 5분 전. 관계자는 통제실로 이동 바랍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보러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보라매가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한국 공군 장교 서너 명이 섰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게, 그러나 강렬하게. 보라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기체가 추력을 쏟아내며 하늘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지면이 울렸습니다.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1호기, 26 성공. 고도 상승 중. 잠시 후. 보람의 1호기, 미티어 모드 정상 작동 확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국이 8년 넘게 미뤄온 것을 한국이 해냈다고. 기체가 하늘 위에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날렵하게, 안정적으로, 마치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처럼.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산기가 아니야. 이건 독립공중전력 선언이야.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또 다른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항공 엔진 개발 브리핑이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엔진이라고? 중국도 100조 원 쏟고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회의실 안에는 연구진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 젊었습니다. 너무 젊었죠. 미국에서 엔진 개발팀은 평균 50대 이상입니다. 경험이 전부인 분야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2030년대 중후반 국산 터보팬 엔진 KF-21 적용 목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목표라고요? 중국도 30년 동안 붙잡고 있는 문제를요? 인도는 카베리 엔진 개발에 40년을 쏟아붓고도 결국 프랑스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항공 엔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료공학, 연력학, 유체역학, 정밀 가공. 모든 게 최고 수준으로 맞물려야 하는 종합기술이죠. 그런데 한국이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GE 엔진 면허 생산 40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조립, 검사, 점검 데이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자체 시스템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40년 데이터라고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엔진 조립 횟수, 부품별 불량률, 가동시간별 마모도, 온도별 성능 변화, 고도별 추력 변동. 모든 게 숫자로,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40년 동안 GE 엔진을 단순히 조립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모든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부품 조립국의 데이터가 아니야. 이건 엔진 제조국의 데이터야. 세 번째 슬라이드. 국내 엔진 부품 생산업체 2,000개. 터빈 블레이드부터 연소실까지 국산화 가능 부품 1,500개 이상.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00개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영국도 1,000개 수준인데요.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제조 기술, 고온 내열 소재 개발, 추력 제어 시스템 통합.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저희에겐 40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0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걸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절박함. 이들은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연구진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엔진팀 리더였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중국도 실패한 엔진을 한국이 만들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아마 10년은 걸릴 겁니다. 실패도 수없이 반복할 거고요. 그럼 왜 시작합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지죠. 우리 후손들도 계속 남의 엔진을 쓸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쳤습니다. 저도 미국 공군에서 똑같은 압박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F-22 개발할 때, F-35 도입할 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한다. 그 압박 속에서 미국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얕잡아 본 이유는 뭐였지? 동맹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늘 앞에 선다고 믿었기 때문인가?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 미국 중심 사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미티어 통합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기지 내 별도 건물. 보안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았죠. 출입증을 2번 확인받고 지문 인식을 거쳐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시뮬레이터, 미티어 미사일 실물 모형, 통합 시험 장비들, 그리고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실시간 데이터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2022년부터 미티어 통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실사격 성공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 시설은 유럽 국가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최첨단 무기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했습니다. 미티어는 유럽 공동 개발 미사일이지만 통합은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국은 F-35에 2022년부터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 못했죠?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3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 미티어를 만든 당사국 중 하나인 바로 그 영국이 자국 전투기에 장착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개발국 4번째로 이미 성공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야. 의지가 다른 나라야.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도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보라매가 다시 활주로에 섰습니다. 이번엔 2번째 관람이었지만 긴장감은 첫날과 똑같았습니다. 엔진 점화. 이륙. 상승. 통제실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매 1호기 스텔스 형상 테스트 시작합니다. 잠시 후. 형상 안정적입니다. 레이더 반사 수치 정상 범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텔스 형상. 이건 단순한 외형 디자인이 아닙니다. 전파 흡수 소재, 표면 각도 계산, 이음새 처리. 모든 게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기술이죠. 내가 뭘 놓쳤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별도 상영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건 특별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담당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6.25 전쟁, 한국 공군, T-6 훈련기,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장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6년대, 방위성금 모금 운동, 거리마다 설치된 모금함.
사람들이 줄지어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저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민이 모은 성금으로 F4 팬텀을 구매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10원짜리로 전투기를 샀다고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F4 팬텀 고별 비행. 2021년. 50년을 날던 전투기가 마지막 비행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기술만의 결과가 아니었구나.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공군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조종사였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리처드 호크 대령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라매를 직접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그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조종사로서 국산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70년 동안 무조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다고요? 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총구가 저희를 향하고 있고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전쟁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생존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제 앞에 선 이 나라의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대위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닷새째, 저는 개발 초기 자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건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자료입니다만 대령님께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박힌 제목. 아이사 레이더 개발 초기 회의록 2018-2019.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18년 3월. 미국 기술 이전 거부 확정. 개발팀 긴급회의 소집. 회의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안 없음. 자체 개발 외 방법 없음. 하지만 경험 부족. 다음 페이지. 개발팀 대량 교체. 국내 레이더 전문가 총집결. 대학 연구소 협력 체계 구축. 그 다음 페이지. 1차 시제품 실패. 2차 시제품 실패. 3차 시제품 부분 성공. 회의록 곳곳에 붉은 펜으로 쓴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제시도. 포기 불가. 반드시 성공.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실패 보고서가 아니야. 이건 전쟁 기록이야. 담당자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시제기 결함 로그입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수백 장이 넘는 기록이었죠. 저는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8월. 레이더 신호 처리 오류. 표적 추적 불안정. 원인 분석 중. 다음 장. 2020년 9월. 냉각 시스템 과열. 연속 가동 30분 한계. 설계 재검토 필요. 또 다음 장. 2021년 1월. 소프트웨어 버그 발견. 다중 표적 추적 시 오작동. 코드 전면 수정. 모든 실수. 모든 고장. 모든 분량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투명한 공개는 거의 없습니다.
실패는 감춰지고 성공만 발표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후 항공엔진개발위원회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보고 바랍니다. 한 연구원이 일어섰습니다.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시제품 제작 성공했으나 내열 온도가 목표치의 500도 미달입니다. 대안은 소재 배합비 재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소요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패배주의가 회의실을 채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중국은 20년 걸렸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못 만들면 다음 세대도 못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도 영원히 남의 엔진을 쓸 겁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시험비행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비행 일정이 있었죠. 보라매가 이륙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상승, 선회, 고도 유지. 그런데 갑자기 통제실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보라매 1호기 센서 이상 신호 감지. 통제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센서 재부팅 시도합니다. 10초, 20초, 30초. 센서 복구 완료. 정상 작동 확인. 착륙 지시 받겠습니다. 착륙 허가. 기체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에 안착했습니다. 통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침착함. 미국 조종사들과 다르다. 이들은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본능이 있다. 밤 1시.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다 기지 쪽을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개발동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20여 명. 모두 센서 로그를 다시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설계도, 데이터 그래프. 밤샘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합동실전 모의훈련 참관. 한국군이 레드플래그 형태로 진행하는 대규모 공중전 훈련이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KF-21 시제기 2대, F-15K 4대, FA-50 6대, 그리고 가상적기로 설정된 F-4 팬텀 2대까지 총 14대가 참가하는 실전급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스케일을? 통제실에 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각 기체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훈련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거리 교전 시나리오입니다. 보라매의 미티어 운용 능력을 실전 수준에서 검증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훈련 시작. 스크린 속 기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라매 1호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매 1호기 표적 탐색 시작. 잠시 후. 표적 포착. 거리 210km. 고도 10,000m.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10km라고요? 로그온 확인. 미티어 모의 발사. 스크린에 미사일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붉은 선이 표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명중 확인. 통제실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5세대 일부 기능을 4.5세대에서 구현한 거야.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회피기동 테스트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모사한 시나리오였죠. 보라매 2호기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가상 SAM 발사 신호 감지.
조종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회피 기동 시작. 기체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고각 상승 후 순간적인 횡이탈. 스크린 속 궤적이 거의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스텔스 지수 안정적. 통제 정상. 저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기동. 미국에서도 위험하게 본다. 다음은 레이더 통합 테스트였습니다. 보라매가 다중 표적을 동시 추적하는 훈련이었죠. 표적 1, 2, 3, 4, 5 동시 추적 시작. 스크린에 5개의 표적이 표시됐습니다. 전부 록온 유지. 표적 우선순위 자동 배정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시 추적 5개. 이건 미국에서도 고난도로 분류되는 기능입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기체들이 하나둘 착륙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 공군 준장이었습니다. 훈련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준장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동북아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방어만 하려는 군대가 아닙니다. 네. 하늘의 주도권을 갖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주도권. 하늘의 주도권. 그 단어는 미국과 영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제공권 장악. 전략적 우위. 선제 타격 능력. 그걸 한국이 이제 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장이 계속했습니다. 70년 동안 저희는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KF-21은 단순한 방공용 전투기가 아닙니다. 공세적 작전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는 선언. 스스로 하늘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동적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보라매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 기체는 단순한 철과 전자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절박함, 그리고 이제는 야망까지 담긴 날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보고 있어. 마지막 날, 저는 미래 전력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준비 중인 6세대 전투기 계획을 직접 듣는 자리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6세대 문턱에서 한국이 이미 착수했다고? 발표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무인기 여러 대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조종사 생존율을 극대화하면서 전투 효율은 배가 됩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유인기 한 대, 그 뒤로 무인기 4대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갑니다. 적 레이더 탐지, 무인기가 먼저 진입, 위협 제거, 유인기는 안전거리 유지. 이건 미국이 지금 개발 중인 시스템이야.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인공지능 연구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시뮬레이터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무인기 편대 시뮬레이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술을 스스로 조합합니다. 조종사는 최종 승인만 하면 됩니다. 화면 속에서 무인기 4대가 서로 다른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수렴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조종사 생존율을 99.9%로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99.9%. 생존율. 이 단어 속에 한국의 70년 생존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엔진 개발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이
작은 금속 시편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형 내열 소재 시제품입니다. 1600도 이상 견딥니다. 저는 그 금속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30년 걸린 단계를 이들은 이미 시작했구나. 다음 날 저는 국제방산전에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산 박람회였죠.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부스가 즐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대표, 동남아 장교들, 중동 바이어들, 모두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리고 중앙에 거대하게 전시된 KF21 모형. 한 폴란드 장교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출 가능 시기가 언제입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2030년대 초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약 가능합니까?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어. 저녁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원장과의 만남. 그는 60대 중반. 온화하지만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 목적은 달성한 셈이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원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하늘을 소유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늘을 소유한다. 그 문장 속에 한국의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70년 전 저희는 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듭니다. 10년 후엔 6세대 전투기를 하늘에 띄울 겁니다. 20년 후엔 세계가 저희 기술을 배우러 올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거리, 한국의 하늘, 한국의 사람들. 일주일 전 제가 본 한국과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새로운 공중전 시대를 여는 나라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에사 레이더 독자 개발, 미티어 통합 성공, 엔진 개발 착수, 6세대 체계 준비.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역사다. 손으로 폭탄을 던지던 시절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로 그 압축된 시간 속에서 한국은 배웠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고 생존이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래의 하늘을 흔드는 나라. 그 첫 번째 이름은 한국이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저장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르고 맑은 하늘. 그 하늘 어딘가에서 보라매가 날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날개로